2022년까지 국가경찰 4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겠다.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시행 초안입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 정부안하고 서울시가 그동안 제안해온 서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이를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을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기초를 다진 분입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구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서울시 자치경찰제 추진 전담팀인 서울시 기획조정실 곽종빈 조직 담당관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 얘기부터 해봐야 되는데 올해 원래 6월쯤 발표된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난 13일에야 이 정부안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발표가 늦어졌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안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공개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예.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예. 특위는 지난 4월 5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고요. 예. 그간 기존 논의, 분석 그리고 치안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일선 경찰관 서나 제주자치경찰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예. 아울러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 총 15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예. 그래서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내실 있는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좀 시간을 갖다가 좀 늦췄다. 이런 얘기라고 알 수 있는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동안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얘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도 자체적인 그 모델을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서 대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예.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시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 시민회의를 구성해서 예. 시민들께서 바라는 자치경찰 모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면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경찰 서비스가 나아지길 바라는지 확인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올해 2월 6일 서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의 자치경찰제 시행안, 그다음에 서울시의 모델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먼저 정부가 공개한 자치경찰제 핵심 내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공개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의 핵심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주민 밀착 민생 제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 현재 국가경찰 단일의 경찰 체제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경찰은 전국적, 광역적 치안 활동에 집중하고 예. 그리고 자치경찰은 보다 주민 밀착 민생 치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그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아래에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그렇죠. 시도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지구대 파출소의 조직 편제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예. 다만 이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과 주민 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력과 사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요. 예. 1단계는 2019년부터 되고요. 예. 서울, 세종, 제주 등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이때는 3단계 기준 자치경찰 사무의 50%를 담당하게 됩니다. 예. 2단계는 2021년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는 3단계 기준 약 70 내지 80%의 사무를 담당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에서 저희 특위에서 제시한 예.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3단계가 되면은 예. 지방에 있는 그 경찰청, 경찰서 예. 여기는 사라지고 다 자치경찰 본부, 자치경찰서 이런 데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3단계가 돼도요. 돼도
둘은 나란히 남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가경찰청과 예. 지방경찰청은 경찰서는 그대로 있고요. 예. 광역시도에 자치경찰 본부, 예. 자치경찰대, 예. 그러니까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가 얘기했던 모델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방금 이제 황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번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부안과 서울시가 제안했던 자치경찰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 시도 광역 단위 이하의 경찰 조직을 어떤 형태로 두느냐 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안의 경우에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나 종로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 기존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일부 기능과 사무를 시도 자치경찰 본부로 이관하는 방식이고요. 그렇죠. 서울시가 그동안 제안해왔던 모델은 시도 광역단위 경찰 전체를 자치경찰로 전부 이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이원화 모델이고 예. 그간이 서울시가 제안했던 모델은 광역단위 이하 일원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일단 정부안 마지막 좀 체크를 해볼게. 내년에 서울, 제주, 세종 등의 5개 지역을 먼저 이제 실험을 해본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업무에서도 50% 정도를 먼저 줘보고 예.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서울시하고 이렇게 모델이 서로가 좀 다르잖아요. 그럼 의견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건가요? 예, 저희 특위에서는 지난 5월부터 한 달여간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시 의견을 그러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의 의견을 종합해서 예.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조율이 된 상태인데도 지금 현재 서로가 얘기하고 있는 모델이 좀 다른 상황인데 언뜻 생각해 보면요. 경찰서가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서와 예. 또 다른 국가경찰서가 2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자치경찰이 맡을 수 있는 업무만 이관을 한다 그러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디로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까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큰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112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112 신고는 현재와 같이 국가경찰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자치경찰과 이제 합동으로 근무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현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경찰에서 중요도를 나눠 가지고 예. 자치경찰이 출동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경찰이 출동하게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동조치의 경우에는 이렇게 역할을 구분해 놓으면 서로 떠넘기기식 그런 그렇죠, 우려가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초동조치의 경우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다 같이 출동해서 다 같이 초동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경찰 그 사건이 자치경찰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라면 그 이후에 자치경찰에서 마무리하게 될 것이고 초동조치 이후에요. 예. 그 사건이 국가경찰 소관이라면 초동조치 이후 국가경찰에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닐 텐데 일단 박원순 시장의 예전 인터뷰 발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중복 설치하면 지역 사무 관할권 등이 명확치 않아서 사사건건 충돌하게 될 뿐 아니라 막대한 주민 비용 부담이 있게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적 수사라든가 안보 관련한 대공수사라든가 또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한 수사 권한 이런 것들만 이제 국가경찰이 주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수사 권한들은 다 그냥 자치경찰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씀도 맞고 사무 범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 그러니까 2017년 11월 7일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예.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이 권고안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 자치경찰 모델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평가였고 이에 예.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도 경찰 개혁이 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요. 예.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우선 그 당시의 모델에 대해서는 이관하는 인력을 2만 7천 명이라고 그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예. 지난주에 발표한 정부안에서는 4만 3천 명으로 굉장히 그 당시 차이가 있죠. 예,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인력 자체도 국가경찰에서 이관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한 50%에서 70% 정도 신규 채용을 해야 되고 그 채용 비용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무늬만 자치경찰이다라고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이런 문제나 지적됐던 부분이 이제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안에 대해서는 경찰 개혁이 안보다는 어느 정도 문제점은 있지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고 서울시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치경찰로의 인력 이관이라든지 국가의 재원 부담 원칙 천명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와 같은 현장 조직 인력까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이관하는 부분으로 돼 있어서 저희는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의 안이 서울시의 일원화된 자치경찰 모델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가 한 20년 이상 동안 자치경찰제가 논의만 되고 시행이 안 됐던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속한 도입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이렇게 나가야 됐다 이런 판단들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교수님, 예. 그 실제로 그 서울시가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에 다가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금의 현재 나온 그 정부의 안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저희 특위안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종 목표는 3단계이지만은 그 뒤에 3단계 이후에 3단계 이후에도 아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서 더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안착이 돼서 국민들이 자치경찰제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우리 주민밀착 민생 치안 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기존의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 당연히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확대된 모습은 저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안과 거의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중간에 그런 단계를 놓고 거기서 지금 보면 지금 2018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이 내년부터 된다 그래도 19년서부터 22년까지 3단계가 다 도입이 된다 그래도 그것만 해도 4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지금 보면은 가령 뭐 교통사고, 성폭력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이관을 한다는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뭐 전국 단위로 보험 사기를 위해서 조직화해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럼 단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이거는 일단 지방 경찰 배정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뭐 다시 처음서부터 그럼 수사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상당히 농후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자치경찰 사무니까 자치경찰에서 먼저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좀 복잡하거나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경찰에서 수사를 계속 할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국가경찰 내에서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수사를 하던 중에 이것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강력사건이나 또는 보험사건과 보험사기 같은 전국 단위의 보험사기다 이런 게 밝혀지면 연계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다뤄질 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가경찰이 사무를 지금 저희가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은 이게 딱 무 자르듯이 잘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르는 게 아니고 국가경찰은 항상 거기에 보충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업무를 중첩적으로 해놔야지 치안 공백이 발생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치안 공백을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와 계속 조율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교수님의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도 일단 수긍을 하고 조율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자치경찰제 도입과 성공적 안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그리고 시범 실시를 하는 지자체 모두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찰 치안 서비스는 이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겠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중첩적 이런 역할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좀 큰 틀에서 합의는 하는데 예. 분야별로 검토하고 보완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선 내일 당장 이제 자치분권위원회하고 시범 실시를 하는 지자체하고 경찰청 같이 만나서 또 검토 회의를 또 하기로 했고요. 예. 이와 이제 별개로 세종이나 제주 그리고 서울과 같은 시범 실시를 하는 지자체 간의 이제 논의 테이블도 또 아하.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외에 이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간의 이제 업무의 이제 협약 체계라든지 인수인계 관련된 논의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예. 주민 밀착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또 민생 치안의 강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는요 이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 입장에서는 그냥 문제가 생기면 경찰서로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뭐가 밀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거에 관해서 제가 제주자치경찰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주자치경찰이 현재 10여 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고요. 그동안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자치경찰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지금 현재 감귤이 제철인데요. 예. 감귤이 생산되면 이게 성과 과정, 품질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장으로 출하가 된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출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저것 막 예. 섞여 있는 게 막 예, 나오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감귤 농가 또는 제주의 그 이미지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싸게 팔렸죠, 그런 것들. 예, 맞습니다. 예. 인터넷 등으로 진짜 싸게 막 풀려가지고 예, 저도 막 그게 더 좋은 건 줄 알고 사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의 일반 공무원도 제대로 단속이 안 됐고요. 집행력이 약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국가경찰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비교적 좀 덜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하, 예. 예.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었고 예.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집행력이 있으니까 예. 단속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는 그렇겠죠.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려고 해도 예. 예를 들자면 그 차에 성차한 상태에서 예. 계속 단속 공문이 오면 피했다가 또 단속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속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데요. 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주자치경찰제에서 자세히 보니까 이거를 단속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다니는 시내버스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하, 다니면 예. 이 그러니까 이런 단속을 피하는 단속까지 단속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다만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치경찰이 제주도 의회에 가서 직접 예산을 받아서 이거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경찰의 경우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정 지역이죠. 예. 사실 그렇죠. 특정 도만 위해서 예산을 달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치경찰제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 치안 활동, 경찰 활동의 우선순위를 예.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예.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국가경찰은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경찰이 적어도 자치경찰은 우리 지역 내 주변의 치안 활동에 집중할 수 있구나, 관심을 가지구나 이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제 지방자치경찰 얘기할 때 흔히 떠올리게 되는 게 그 서울에서 좀 효과가 있었던 특별사법경찰 있잖아요. 이거를 예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떠올리기도 많이 떠올렸었어요. 실제로 지금 고금리 대부업체 적발 같은 데서는 굉장히 뚜렷한 성과를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보통 이제 앞서서 특사경이라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경찰이라고 그러면 절도, 사기, 폭력과 같은 형법 위반 범죄하고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을 이제 일반 경찰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특별사법경찰, 약칭으로는 이제 특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예. 특사경은 환경, 식품, 공중위생과 같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예, 일반 경찰도 물론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는 있지만 관련 분야에 이제 전문성을 가진 행정공무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이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8년 1월에 이제 지자체 최초로 수사 전담 조직인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이제 신설을 했고 2018년 현재는 71개 법률의 이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국단위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이제 성과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 13,829건의 이제 행정법규 위반 범죄자를 수사해서 예. 형사 입건을 좀 시킨 바 있고요. 예. 작년 8월부터 성매매 전단지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통화 불능 상태로 만드는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해서 과학수사 시스템을 이제 수사에 접목시키는 등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특사경, 자치경찰제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현재 민생사법경찰을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될 때 뭐 이관시킨다거나 뭐 혹은 거기에 조직과 통합시킨다거나 이런 시도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이런 민사경을 자치경찰에 통합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이제 자치경찰제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걸 화학적으로 바로 통합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안착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인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 민사경 국을 만든 것이 자치경찰제를 위한 포석 이 부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민생사법경찰단의 활약을 보면 정말 경찰들도 이제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뭐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은 마약 전담반 같은 경우는 진짜 수십 년간 마약에 대해서만 딱 하고 아예 경찰국에서 마약국을 완전히 독립된 기관처럼 독립시켜가지고 수사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경찰들이 자치경찰제와 함께 더 활약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잘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이 역할 배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치경찰제 의회는 잘할 수 있는 부분 민생 치안 활동에 좀 집중하게끔 하자.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에 좀 집중하게끔 하자. 이렇게 해서 가버넌스를 바꾸는 개념이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 시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단순히 전문성 있는 경찰 분야가 더 많이 창설되느냐 이것보다는요.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어떤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완전히 경찰이라고 보기 힘든 치안 보조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 지하철 보안관,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또 학교 보안관, 그리고 여성 안심 스카우트, 그 외에도 물적 자원에 있는 CCTV 통합 관제센터 이런 부분들을 자치경찰과 이렇게 결합시켜서 치안 활동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자치경찰이 기대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맨날 예산 타령하고 경찰에서는 뭐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결정을 해서 강화시키려면 얼마든지 뭐 다이렉트로 얘기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번 정부 안에서 경찰청장, 그러니까 지역의 경찰 본부장을 직접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직접 경찰을 지휘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냥 아예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주민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경찰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치경찰의 장을 임명하는 방식은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주민 직선제를 통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특위에서 제시한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선별해서 추천하게 되면 거기서 도지사가 어차피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잖아요. 임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특위안은 시도경찰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입니다. 주민직선 각각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주민직선제의 경우에는 자칫 치안을 어떤 어떤 포퓰리즘 얘기하시는 거죠? 포퓰리즘화 되면 이 치안이라는 게 어떤 일반적인 행정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떤 동에는 경찰들을 더 배치를 해서 단속을 갖다 더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시도경찰위원회를 통한 시도지사가 권한이 강화되는 부분을 좀 견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 특위가 발표한 안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저희는 위로부터의 통제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통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경찰 직정협의회인데 지금 현재 지난해 경찰청에 소속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 직장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식화되면 자치경찰이 도입될 때 당연히 자치경찰도 경찰 직장협의회를 설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로부터의 통제와 협의회는 사실은 구속력이 별로 없고 교섭권도 없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구조 자체가 좀 위원회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는 사실은 뭐 이미 시도지사의 뭐 배분율이라든가 뭐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그런 율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주민들의 어떤 힘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도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가능하면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제시한 거는 시도지사가 1명, 시도의회에서 각각 여야 1명씩 하고요. 그다음에 법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시하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금 의견 수렴의 기간이니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맞습니다. 진짜 주민의 대표가 경찰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께서도 예전에 이제 보면 중립적인 경찰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시도지사와 의회의 추천권을 빼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입장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기존에 제안했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에서도 자치경찰의 이제 중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발표된 그 모델에 경찰위원회를 두는 것도 저희도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는 당연히 전제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입장과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다. 근데 다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 도입과 그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통학 안전이라든지 학교 폭력, 지하철 성범죄 이런 부분 이제 시민 대다수가 사회적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도지사가 어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거나 진행되는 사항을 챙기지 않는다면, 그걸 이제 그런 역할까지 제한한다면 그건 문제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간에 이제 경찰 영역과 행정 영역 간에 이제 사각지대가 이제 존재했었다고 저희는 볼 수 있고 일정 부분은 또 칸막이도 또 존재해서 시민들이 안전에서 좀 취약한 상태로 됐던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 조직 간에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틈새를 메우고 효율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시나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시도지사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별 수사건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수사 방향을 지시한다든지 이런 부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린 한 뭐 3가지 이런 사례 외에도 여러 유형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법 제정이라든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좀 따져보고, 그래서 자치경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적 업무 수행은 보장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적인 취지, 이 분권, 지방분권의 취지는 살릴 수 있는 요 묘안들을 좀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네요.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감시는 필요하지만 또 그 시도지사의 어떤 정책 방향과 전혀 어긋나게 자치경찰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사실은 시도지사를 뽑는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겠네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예산 문제. 항상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의 서로 다른 그런 어떤 경제적 상황들을 좀 고려한 그런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다 국가에서 낸다면 그럼 자치경찰제가 결국은 재정 독립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예. 현재 지방 재정 자립도가 시도별로 굉장히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재정 편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이 시도에 완전히 맡겨진다면 자칫 일부 재정이 약한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제 도입하지 못해서 그렇죠.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는 일단 시작할 때는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예. 다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자치경찰에서 지방 자치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가경찰에서 이제 이관되는 부분이 이제 인력과 그리고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가는 만큼 예. 그 예산도 당연히 지자체에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자치경찰 교부세를 마련해서 예.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이제 완전히 담당하게끔 해야 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또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교부세라고 하는 형태를 도입을 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시민들한테 가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도입세를 가지고 또 예산이 늘어나는데 어떤 데는 교부세가 그래도 많이 거치고 저쪽은 뭐 적게 거치고 그러면 치안 서비스에 차이가 생기지 않느냐. 물론 이제 그 지역의 주도권을 그러니까 예산이 생기는 곳이 지자체 자체에서 예산을 걷게 되니까 주도권이라고 하는 건 더 주어지겠지만 그래서 중앙정부로의 어떤 그 통제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지겠지만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은 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일단 국가가 담당하던 경찰 사무를 지방이 이제 하게 됐을 때 예. 국가가 담당했을 때 들어갔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만큼은 당연히 지방이 할 때 그 돈은 넘어와야 된다고 예.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자치경찰 교부세라고 하시는 부분은 국가가 이제 그 돈을 걷어서 지방에다 이제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이제 형평성이나 뭐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저희 입장은 좀 다른데요. 예.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이런 구상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예전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하나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포함해서 한 34건의 이제 국가 복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분권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이제 예. 재원을 지방에다 이렇게 준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8년 시점에서 이 사무를 하는데 필요한 돈은 한 7,300억이라고 하면 분권교부세로 서울시에 주는 돈은 1,3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 과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 어려운 여건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정 자립도라고 이제 이번 발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저희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행정이나 치안의 수요가 있는 곳에 조직과 인력과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무조건 재정 자립도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더 서비스가 질 저하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그렇죠. 뭐 보여지는 부분이 서울이라든가 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인데 재정 자료도 높으니까 돈 조금 줄게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받는 서울시의 이제 불이익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전체 국가 경찰이 한 11만이라고 하면 그중에 23%인 2만 7천이 서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대 파출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재정 자립도만 이 획일적 기준에서 하면 안 될 것이고요. 예, 예. 물론 서울시도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현재 이상으로 국가도 부담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지와 또 어떤 그 정착을 위해서 시민들께 당부 말씀 짧게 두 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경찰제는 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어떤 권력기관의 개편, 뭐 그래서 경찰권이 확대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을 인위적으로 뭐 쪼개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 자치경찰제는 지금까지 국가경찰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게 하고 예. 그동안 좀 미흡했던 부분은 가버넌스를 지자체로 넘겨서 예. 자치경찰이 주민 밀착 민생 제한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현재는 좀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관행과 뭐 의식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관행을 좀 바꿔서 예. 자치제가 되면 더 나은 제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치경찰제는 20년 이상 기다려온 수건과도 같은 사항이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자치경찰제라고 예. 보면 큰 틀에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곽종빈 서울시 조직 담당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